9월 닭띠 운세에는 돈보다 조상이 먼저 움직이는 달, 추석 전후 운명이 2번 뒤집힌다. 같은 닭띠라도 운명의 판이 크게 갈라지는 웃는 나이는 따로 있고 돈보다 무서운 숨은 반전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훈철학원장 명리학 박사 보훈도사 강민원입니다. 오늘은 압을 보는 눈과 남다른 재주를 가진 닭띠의 나이별 9월 운세입니다. 9월 행운을 부르는 손짓, 좋아요를 누르며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1993년생 9월 운세입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유순해 보여도 압을 내다보는 애기연력이 남다른 93년생 닭띠. 9월엔 무슨 일이든 계획적으로 꼼꼼하게 처리하면 추석 밥상만큼 풍성한 대운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1993년생의 9월은 돈보다 조상이 먼저 움직이는 달입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오는 것도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내가 찾아 나선 사람이 아니라 집안 인연을 타고 들어오는 사람이지요. 부모님, 지인, 고향, 어른, 집안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인연. 조카, 요즘 뭐해? 한번 만나볼래? 이 한마디가 9월의 흐름을 바꿉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바쁜데요? 나중에요? 이 말은 이번엔 하지 마십시오. 이 작은 자리가 큰 인연으로 이어지거든요. 직장에서는 슬슬 이름값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 새 프로젝트, 부서 이동, 외부 협업, 프리랜서라면 낯선 거래처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1993년생은 너무 꼼꼼한 게 탈입니다. 사진 한 장 올리면서 고치고 또 고치고 영상 하나 만들면서도 없는 흠까지 찾아냅니다. 완벽하게 하려다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조금 부족해도 먼저 시작하십시오. 사진이면 올리고 영상이면 공개하십시오. 부족한 건 나중에 고치면 됩니다.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강의, 디자인, 온라인 판매, 개인 이름을 걸고 뭔가 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달은 숨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번 9월은 추석을 전후에 운의 판이 2번 바뀝니다. 추석 전엔 기인이 들어오고 추석 후엔 그 인연이 일로 이어집니다. 소개가 제한이 되고 인연이 자리가 됩니다. 그게 바로 추석 전후에 2번 뒤집히는 93년생의 9월이지요. 연애 운도 빼놓을 수 없지요. 결혼 질문에 지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 9월은 소개팅보다 일하다가 어울리다가 뭔가 함께 만들다가 눈이 맞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번 달 여러분이 버려야 할 건 실력이 아니라 망설임입니다. 숨겨둔 비장의 카드 이제 꺼낼 때입니다. 81년생 9월 운세입니다. 신유생도 조상운이 먼저 움직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운이 자녀를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요즘 지갑 열리는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 옷 하나는 몇 번을 만지작거리다가 내려놓고 아이 학원비, 등록금, 자격증 비용은 카드값부터 나갑니다. 고등학생 자녀는 진학 문제, 대학생 자녀는 휴학이냐, 취업이냐, 전공이냐, 전과냐를 놓고 흔들립니다. 이미 사회에 나간 자녀라면 이직이나 승진, 퇴사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의 첫 마디입니다. 그거에서 먹고 살겠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가는 순간 대화는 끝납니다. 9월엔 결론부터 말하지 말고 이유부터 물으십시오. 왜 그걸 하고 싶은데? 이 한마디 차이가 추석 밥상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9월은 자녀 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인의 자리도 함께 흔들리거든요. 직장에서는 승진이냐 정체냐를 가르는 갈림길에 놓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확장이냐 정리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신호가 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특유의 계산력이 나와야 합니다. 매출만 보지 마시고 돈이 새는 구멍부터 찾으십시오. 직원 하나 더 쓸까, 매장 하나 더 낼까 고민이 되신다면 이번 달은 운판을 벌릴 때가 아닙니다. 단단히 조여야 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종목 얘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유 없이 붙들고 있는 종목 9월엔 그게 자녀 학비보다 더 위험한 구멍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까다로운 상대는 돈도 자식도 아닙니다. 이건 바로 한 이불 속 배우자입니다. 자녀 문제와 돈 문제가 겹치는 순간 같은 평필이 다른 소리를 냅니다. 한쪽은 더 밀어주자, 한쪽은 이제 자기 힘으로 해야지. 누가 맞고 틀리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준이 다른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얹힙니다. 이번 추석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가 슬쩍 끼어듭니다. 직접 재산 얘기가 아니어도 앞으로 이런 건 네가 좀 챙겨라 하는 말 한마디. 그게 여러분 앞으로 배달된 첫 통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녀는 자라서 부모 품을 떠날 준비를 하고 부모는 나이 들어 자녀 품을 찾을 준비를 합니다. 그 사이에 낀 게 지금 1981년생 닭띠 여러분입니다. 잘 넘기면 이번 9월 집안의 중심이 여러분 쪽으로 확실히 옮겨옵니다. 버티지 못하면 자녀도 부모도 아닌 배우자와의 거리부터 멀어집니다. 이번 추석 봉투 크기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먼저 내가 이 집안에서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1969년 기우생 9월 운세입니다. 직장인은 이제 숫자가 보입니다. 정년까지 몇 년, 퇴직까지 몇 년. 후배가 치고 올라오는 속도만큼 내 책상은 조금씩 좁아집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몸으로 먼저 압니다. 예전은 밤새우고 다음날 또 뛰었는데 요즘은 하루 무리하면 이틀을 앓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나이가 아닙니다. 1969년생의 9월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 아직 쓸 때가 많습니다. 퇴직을 앞두셨다면 이번 달 새 직장부터 찾지 마십시오. 그보다 먼저 30년 해온 일을 다시 한번 펼쳐보십시오. 기술이든 영업이든 회계든 현장이든 그 시간 자체가 두 번째 밥벌이가 됩니다. 자문 한 자리, 후배 교육 1시간, 작은 강의 하나, 젊은 사람과 출발선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자녀 운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취업은 끝났고 자리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리 잡은 게 끝이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하겠다, 가게를 내겠다, 갑자기 목돈 얘기를 꺼냅니다. 여기서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지요. 주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줘도 되는지 얼마를 줘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서 흔들릴 겁니다. 기후생 닭띠는 계산이 참 빠른 분들이 많아요. 이번엔 인정으로 계산하지 말고 숫자로 한번 더 짚어보십시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이부터는 한 방보다 오래 버티는 돈이 이깁니다. 퇴직금 끌어다 한 종목에 몰아넣는 건 이제 그만하셔야 할 때입니다. 자다가 종목 생각나면 그 투자는 이미 과합니다. 그 다음은 몸 건강입니다. 요즘 밤새 잠이 뚝뚝 끊기지 않나요? 자정 넘어 눈이 떠지고 다시 감으면 회사 생각, 자식 생각, 돈 생각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몸은 침대인데 머리는 아직 출근 중인 겁니다. 여성분들은 여기에 몸이 한 번 더 흔들립니다. 갱년기 지나는 자리마다 아프고 예민하고, 남성분들은 스트레스가 등짝 옆구리로 들어옵니다. 자꾸 무기력해지고 틈만 나면 드러눕고 싶고 입술이 부르틀 만큼 피로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며칠 쉬면 괜찮겠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병원문을 들락거리는 9월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추석은 예년과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차례상 차리고 성묘하고
어른들 뵙는 그 익숙한 일들이 올해는 문득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물려받은 게 땅이나 돈만은 아니었구나. 손끝의 재주, 사람을 대하는 법, 끝까지 버티는 그 성정까지 어느새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었구나. 그걸 알아채는 순간이 옵니다. 간판 하나 떼어낸다고 실력까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간판을 내려놓아야 진짜 내 실력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반전은 밖에서 뚝 떨어지는 행제가 아닙니다. 이미 갖고 있던 것을 뒤늦게 알아보는 겁니다. 나 이것도 할 수 있었네. 이 한마디가 나오면 9월 운세 이미 절반은 잡으신 겁니다. 1957년 정유생 9월 운세입니다. 여전히 청춘이시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걸 알면서도 할 일은 하나도 줄지 않습니다. 자녀가 미혼이면 결혼 걱정, 결혼했으면 살림 걱정, 손주가 있으면 손주 걱정. 이 걱정 언제나 끝나나 싶으시죠? 정유생은 가족 일 앞에서 쉽게 손을 못 놓습니다. 이번 9월엔 반가운 소식이 먼저 오는데요. 미혼 자녀가 있다면 혼담이 구체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이미 가정을 이룬 자녀라면 집 문제, 사업 자금, 손주 교육 문제로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의논할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평생 집안일을 도맡아 결정해온 분들이라 자식이 하는 게 서툴러 보이면 답답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니? 이 말이 나가는 순간 자식은 입을 닫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답을 주는 부모보다 답을 기다려주는 부모가 필요할 때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보태주고 사업자금 얹어주고 손주 교육비까지 주고 싶은 마음 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범위입니다. 다 내주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내 노후를 지키면서 내주는 것, 그게 오래가는 사랑입니다. 이번 9월엔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추석입니다. 마당에 차가 들이차고 부엌에선 전 부치는 냄새가 나고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아침이면 온 가족이 차례상 앞에 나란히 섰던 기억 나시지요? 지금은 어떤가요? 자식은 지방에, 손주는 애국에, 형제들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조상님 산소도 문제입니다. 할아버지 산소, 부모님 산소, 선산, 벌초 한번 다녀오는 것도 큰 일이 됐습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무릎이 이제 계단 하나에도 걸립니다. 운전 오래 하는 것도 이제 버겁습니다. 그럼 그 산소 앞으로 누가 갈까요? 그래서 이번 추석엔 차례상을 얼마나 푸짐하게 차릴지보다 앞으로 이 집안 제사와 성묘를 누가 어떻게 이어갈지 정해야 합니다. 간소하게 갈 건지, 형제가 돌아가며 맡을 건지, 아예 방식을 바꿀 건지 누군가는 먼저 말을 꺼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예민한 문제, 유산입니다. 부모가 남긴 집, 논밭, 상가, 예금, 문서, 평소엔 조용하던 형제가 상속 얘기만 나오면 딴 사람이 됩니다. 내가 부모를 더 오래 모셨다. 형은 예전에 이미 받았잖아. 한마디가 두마디가 되고 10년 묵은 서운함까지 딸려 나옵니다. 밥상머리 언쟁으로 끝나면 다행이고 심하면 연락까지 끊고 그보다 더 심하면 법정까지 갑니다. 유료분이든 명의 문제든 기억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문서부터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맞으니까 내가 정한다. 내가 부모 오래 모셨으니 내 말이 맞다. 이 말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형제의 우애를 땅 몇 평으로 갈라놓게 됩니다. 그렇게 남긴 재산이 과연 복이 될까요? 정유생의 9월 조상운은 산소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제사를 다음 세대에 어떻게 넘기느냐, 형제가 끝까지 형제로 남느냐,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입니다. 추석 전에는 묵은 문제가 곁으로 드러납니다. 추석이 지나면 누가 맞고 누가 내려놓을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건강도 짚고 넘어가십시오. 남성들은 혈압과 심혈관, 여성분들은 무릎과 허리 통증을 조심하십시오. 과음 과식에 명절일까지 겹치면 몸이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제사 음식 몇 가지 줄인다고 조상님께 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식구들이 웃으며 둘러앉는 것, 그게 훨씬 큰 효도입니다. 여전히 청춘이신 정여생 여러분들, 이번 추석엔 산소 한번 다녀오시고 집에 돌아와서는 자식 얼굴도 한번 오래도록 바라보십시오. 형제가 등 돌리지 않는 집, 명절이면 자식이 먼저 찾아오고 싶은 집, 그 집을 남기는 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이게 이번 9월 여러분에게 오는 가장 큰 조상복의 진짜 얼굴입니다. 같은 닭띠라도 추석 전후 2번의 반전은 나이마다 다른 얼굴로 찾아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9월 소원 한마디 남겨주시면 보은도사가 직접 복비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